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지속하는 가운데 앞으로 열흘 이상 폭염이 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예비 전력은 더 떨어질 전망이라 전력 수요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이 44도에 육박하는 등 중국도 이번 주까지 4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예보됐습니다. 불볕더위에 놀이동산 인형탈 퍼레이드는 취소되고 공유자전거 안장에는 방열용 덧씌우개까지 등장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대규모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해오다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 원정을 나가 마약을 하고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미국 법원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며 이른바 반독점 소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검색 기본값 설정을 위해 안드로이드와 애플에 거액의 비용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는데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그제에 이어 어제도 경기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심해진 이유는 마치 이불을 덮은 듯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쳤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입추를 지나 말복 무렵까지 열흘 이상 폭염이 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년 만에 나타난 40이라는 숫자. 원인은 이중 고기압입니다. 보통 장마가 물러간 한반도 상공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위인 대기 상층에 건조하고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까지 덮쳤습니다. 두꺼운 이불 2개를 덮은 셈입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한 1994년과 2018년에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지금 불을 떼고 있는데 햇빛에 의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더 더워지죠.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솜이불을 덮은 게 이제 티베트 고기압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고기압이 커플링 됐다고 이렇게 겹쳐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기 지역은 이틀째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양평 옥천면 기온이 39도를 넘었고 5년 만에 40도를 기록한 경기 여주 점동면도 38.4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온도 양산 36.7도, 정선 36.4도, 대구 36도, 전주 33.9도, 서울은 33.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폭염이 다음 주까지 열흘 이상 더 지속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입추와 말복을 지나 광복절 즈음까지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여름 더위의 특징은 습도가 매우 높은 찜통더위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보다 더 뜨거운 여름으로 기록되진 않을 수 있지만 밤이 돼도 더위가 여전한 열대야 기록은 이미 새로 쓰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오자 정부가 전국에 폭염 현장 관리관을 처음으로 파견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증상별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불볕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69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에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 관리한 이후 첫 파견입니다. 폭염이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 피부가 뜨겁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아
주위에서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 몸을 빠르게 식혀줘야 합니다. 이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마시도록 해선 안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물을 꿀꺽하면서 삼키면서 기도를 안 들어가는데 의식이 없으면 또 기도로도 다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폐에 물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호흡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가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은 열사병과 달리 땀이 많이 나고 창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이 1시간 이상 이어지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열 경련은 강도 높은 운동, 노동으로 우리 몸에 염분이나 칼륨 등이 부족해져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환자가 평소에 저염식 식이요법을 했거나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발이나 발목 등이 붓는 열 부종이 나타난다면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고혈압과 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두고 증상을 살펴 대처해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 영향으로 어제 오후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3.8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에 기록한 역대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보다 0.2기가와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어제 오후 전력 공급 능력은 102.3기가와트, 예비 전력은 8.5기가와트로 예비율은 한 자릿수인 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록이 경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같은 전력 수요 증가는 늘어난 냉방 수요와 함께 국지성 호우에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물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 일부 지역은 생산량이 모자라 이틀 넘게 물 공급이 끊겼는데요. 주민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 씻기는커녕 화장실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부엌에도 설거지 못한 그릇이 잔뜩 쌓였습니다. 지난 4일 청도군 4개면 지역 천여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농만기에 농사일도 하고 아침에 잠시 와가지고 세수를 하든지 양치를 하든지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남자들은 계곡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 있는 집으로 가지고 샤워를 하고.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양이 사용량을 따라잡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수돗물을 임시 저장하는 배수지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수장이 수돗물 생산량을 최대치인 130%까지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청도군은 단수 지역 주민에게 2리터들이 물병을 나눠주고 급수차를 동원해 마을 물탱크를 채우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물 공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며칠간 마을별로 단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특히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농력 치고 난 뒤에 몸을 씻을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식사, 살도 씻고 이래 음식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이번 폭염이 열흘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주민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도군은 물을 많이 쓰는 숙박시설과 축사 등을 중심으로 물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중국 북서부 내륙 투르판과 동부 연안 지역에 40도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폭염 속 퍼레이드를 강행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디즈니의 다람쥐 캐릭터 치벤데일이 서로를 부축한 채 행렬을 이탈합니다. 일명 딸기곰 라쏘는 중도 하차했고 더피와 친구들의 쉐리 메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연일 40도 넘는 폭염에 결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인형탈 퍼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에선 최고 기온 43.9도를 찍어 1961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오공의 전설이 깃든 투르판 화염산압 여의봉 온도계는
이미 6월에 80도를 넘겼습니다. 那么75摄氏度的地面是什么样的状态呢？在不到10秒钟的时间呀，这个水基本上就已经蒸发完了。 뙤약볕 아래 세워둔 공유 자전거 안장은 70도까지 달궈져 방열용 더시유개가 등장했습니다. 불티나게 팔리는 쿨 스프레이, 뜨거운 차내에 잘못 뿌렸다간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都含有丁烷、丙烷、酒精等成分，过量喷洒使用，一旦遇见明火，就会引发着火。 서민들은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일부 지방은 지하 방공호를 개방했습니다. 现在这个防空洞内的温度计显示的温度呢是在26摄氏度左右，就好像在这里是开启了天然的空调一样。 중국 기상당국은 오는 11일까지 40도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몽골 사막과 중국 텐산 산맥의 적설 깊이가 우리나라 폭염일수 예측의 중요한 변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임정호 교수 연구진은 해수면 온도와 적설 깊이, 토양 수분 등 전 세계 기후 요소들을 분석해 폭염 예측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겨울철 텐산 산맥의 적설 깊이 증가와 봄철 고비 사막의 적설 깊이 감소가 여름철 폭염 예측의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몽골 사막과 텐산 산맥 적설 깊이 변동성이 클 때 한국의 여름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난기류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다쳤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 281명을 태운 KE197편이 그제 오전 9시 40분쯤 중국 텐진공항 북동쪽 25마일 부근에서 강한 난기류를 맞닥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15초 동안 강한 난기류로 기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내에 비치된 소염 진통제 등을 제공했고 울란바토르 공항 착륙 직후 대기 중인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진료했다며 모든 승객이 차질 없이 입국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텐진공항 주변에 천둥 번개가 치는 지역을 우회 운항하면서 기내 서비스를 중단했고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공 택시나 드론 등 도심 공중교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전원주 교수 연구팀은 열과 공기는 통과시키면서도 소음만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신개념 음향 메타 물질인 복소 임피던스 타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타일은 소리의 크기뿐 아니라 방향까지 조절할 수 있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복소 임피던스 타일이 습도, 온도 변화에 따른 유지 보수와 제작이 쉬워 소음 저감에 새로운 해결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배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무덤 위에 대피소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큰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차량 정밀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16분쯤 주차장에 세워진 뒤 충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외부 충격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화재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내부 결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온통 까맣게 그을리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 아파트는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푹푹 찌는 더위에 생필품만 겨우 챙겨 나온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아파트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입니다. 화재로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닷새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거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이거 모는 날에 얼마 안 가서 불나지 않을까 했더니 불이 난 거예요. 진짜 불안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사이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다툼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 전에 이미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 불거지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입주민 한 명 많았는데 우리는 왜 주민 투표로 반대인데 왜 주변에 왜 들어가고 있냐 지금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뉴스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혹시 우리도 불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전기차 차주들은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이용을 장려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에서 충전을 하고 있으면 혹 있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뭐 과충전을 한다든가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데 이제.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인데다 전기차 보급량도 느는 가운데 화재 우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화재 여파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워낙 막심했던 만큼 이후 배상 보상 절차를 두고도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은 꼬박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주차된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본 차량은 140여 대에 달했고 수백 세대가 단수와 단전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이불이며 옷이며 다 까만 분진에 쌓여 있고 아무것도 전기, 수도 하나도 안 들어. 피해가 컸던 만큼 이후 구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피해 입주민들은 각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거로 전망됩니다. 이후엔 보상을 진행한 보험사가 화재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화재 차주 보험사는 다시 차주나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업체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화재 원인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배상금 액수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차량, 이 전기차 자체의 제조사의 결함이 있었다면은 제조사와 이 보험사 간의 어떤 구상 문제가 남을 것이고 문제는 화재로 차가 모두 타버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법정 다툼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에서 조사 들어가더라도 원인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원인을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불가능해요. 보험사 보장 범위를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해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면 입주민들 역시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피해에 잘잘못을 따지는 일부터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럽연합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도 진행 중이던 관련 디지털 서비스법 DSA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이번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즉시 DSA 위반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위는 지난 4월 틱톡이 보상 프로그램의 중독성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DSA 위반이라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호텔이나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에도 마약을 숨겨가 집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기회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8대 이상 보유하고 고급 호텔과 리조트 VIP를 다수 보유해 놀러가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홍보글. 한 대학 연합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대학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생활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어 동아리 회원 수는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은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가 재작년 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동아리 모임에 자주 나오는 회원들에게도 마약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액상대마로 시작해 LSD, 케타민,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하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담했고 이 중에는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과 로스쿨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마약을 했고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비행기 기내 수화물에 LSD를 몰래 넣어 태국과 제주도에서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A씨 계좌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들어온 걸 수상하게 여기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마약수사 대응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정보를 얻고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뭐 말하다가 저쪽이 모르는 것까지 얘기해서 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압수를 할 수도 있잖아. 포렌식 안 되게 세팅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 검찰은 현재까지 A씨 등 대학생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습니다. 또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고급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마약에 손을 댄 동아리 회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마약 수사 대응 방법이 공유된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마음 놓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올해처럼 더웠던 지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고소득층보다 온열 질환 발생이 3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더위는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더위를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